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3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이라서 정기 여론조사의 대체적인 추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문방송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 여론이 27%, 반대 여론이 57%입니다. 흐름상 이번 주 초의 발표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에서 27, 8, 9 그러니까 어제까지 사흘간 실시했고요.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선 세대별로 보면 바로 이번 주 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의 대체적인 추세가 사실은 20대에서 쭉 빠지고, 그 다음에 30대와 40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 지지층입니다. 여기에서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법무장관이 임명해야 한다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대도 무너졌습니다. 그 사실이 저는 뉴스라고 봤기 때문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20대의 경우에 23대 51입니다. 51이 임명해서는 안 된답니다. 2배가 넘죠. 그런데 30대가 36대 50이 됐습니다. 임명해서는 안 된다가 50이 됐습니다. 바로 지난주 일주일 전에는 30대의 경우 엇비슷했습니다. 30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한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것도 일주일 사이에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 그러면 30대와 40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이라고 그랬고, 요 30대와 40대가 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해도 된다라고 지금까지 줄곧 답변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자, 이 사람들 중에 30대는 아까 말씀드렸고 40대의 경우에는 45대 42, 그러면 45가 바로 임명해도 된답니다. 3%포인트 차이입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오차 범위를 말씀드렸죠. 플러스 마이너스 3.1%. 그러면 그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추세대로라면 40대의 경우에도 임명 찬성과 반대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0대는 어떠냐? 50대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가 임명 반대가 67%, 그 다음에 임명 찬성이 25%입니다. 압도적입니다. 60대 이상 68대 13입니다. 이건 압도적 정도가 아니고 거의 원사이드한 여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역적으로도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요. 지역적으로 이제 좀 변화를 살펴본다면 지역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시한다는 것이 바로 수도권, 그 다음에 20대 여론, 그 다음에 PK, 부산, 울산, 경남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대 여론도 이제 반대가 훨씬 많아졌고요. 그럼 수도권은 어떻게 되냐? 수도권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여전히 63대 23입니다. 거의 3배 가까이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60%가 넘는다는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 나가보면 바깥에 사람들이 되게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깥에 나가서 여론조사가 60% 이상이다 하는 거는 거의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는 사람을 발견하기 힘들 정도가 60%입니다. 60, 70% 정도 되면요, 내가 나가봤더니 전부 나하고 생각이 같은데 왜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할 정도의 체감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반대가 63%라고 하면 아마 밖에 나가서 조국 찬성하는 사람을 거의 발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어떠냐? 잘 아시다시피 부산, 울산, 경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고 조국 후보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59대 28, 수도권보다 약간 여론이 좋은 환경이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본다면 부산, 울산, 경남도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아직도 찬성이 많은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호남입니다. 찬성이 42, 반대가 34. 그런데
호남에서도 부동층이 24%씩이나 됩니다. 이 얘기는 호남에 있는 유권자들의 20대 이상 정서도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문조 분리 현상이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런 그 계층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문조 분리라는 그 표현을 써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여론조사가 또 나타났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번에 한국갤럽에서 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또는 정당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이걸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중에 무려 33%가 조국 임명에 반대했습니다. 물론 찬성이 많지만 33% 반대했습니다. 이게 바로 문조 분리 현상의 저는 결정적인 증거다.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조국 임명은 반대한다. 이게 3분의 1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의 3분의 1이 조국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큰 변화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만약에 조국 후보자를 임명했을 때 굉장한 부담이 되는 그런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정의당의 경우에도 정의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답변자 가운데 44%가 조국 임명에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조국 임명에 찬성한다 몇 퍼센트냐? 46%입니다. 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의당을 지지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조국 임명에 나는 반대야 라고 하는 사람과 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비슷하다, 오차범위 내다. 이 얘기는 정의당이 지금 이른바 데스노트를 가지고서 저울질을 하고 있죠. 그 데스노트라는 것은 바로 조국 후보자의 임명에 우리 당의 당론으로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데스노트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저울질을 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민주당이 선거법을 정개특위에서 전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또 데스노트 얘기가 쏙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건 공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공당이라면, 그리고 본인들이 정의를 추구한다면, 자, 무엇이 정의냐는 기준을 가지고 정해야지, 자기 당에 유리한 거 당근을 하나 딱 민주당이 주었다고 해서 그 정의의 기준이 바뀐다면 그건 정의당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의당 오히려 당원들은 전 정직하다고 봅니다. 당원들 중에서 조국 후보자를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반이다,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비슷하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의당의 수뇌부는 정의당 당원들의 뜻, 이걸 존중하는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흐름, 무슨 말씀이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반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바로 어제부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 소위 친문재인 계열의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나서서 조국 일병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보면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발사를 했더군요. 언론계도 비난하고,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 무슨 마치 강도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을, 악당이라고 표현했더군요. 악당이 무슨 가족을 인질로 잡고 뭘 어쩌고 저쩌고, 망발입니다. 그 다음에 야당을 비난하는 건 전 진영 논리로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검찰 뭐라고 그랬습니까? 얼마 전까지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윤 총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윤 총장을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악당에 비유했습니다. 이런 식의 조국 일병 구하기가 성공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저도 차츰 자신이 없어집니다. 왜 자신이 없어지냐면 너무나 무지막지하게 노골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론의 흐름은 반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맞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여당 집권당 측의 조국 일병 구하기 때문에 집권당 측도 결집이 되고 있다. 요거 하나도 또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결집의 속도가 매우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반대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조국 일병 구하기에 대한
친문재인 그 인사들의 어떤 집중적인 노력, 이것이 결국은 친문재인의 결집도 아울러 가져오고 있다. 이것도 또한 명백히 팩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싸움은 물론 월요일, 화요일에 청문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 청문회 과정에서도 찬반이 또 나뉘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반대도 늘고 찬성도 약간 느는 이런 흐름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